예. 칼슘 부족 현상이요? 예. 정상 잎으로 돌아왔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고요. 네. 발근이 잘 됐다는 얘기. 20%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20%하고 발근제하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소네트하고. 예. 물 1리터에 인산과 칼슘을 50ml씩 섞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탁구가 뿌얘지죠. 그래서 불용화가 되죠. 인산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설도 그렇고. 그래서 20%를 같은 양인 50ml를 섞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뿌였던 탁구가 투명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경북 김천에 샤인머스켓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샤인머스켓 농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염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염류를 이것은 아주 잘 떨어뜨려서 지금 포도가 잘 크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평 하시는 거예요? 3,600평. 요즘 시기에 해야 될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즘? 지금 지베르린 1차를 했기 때문에 알이 빨리 커야 되고 포도 뿌리가 신근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그 가장 문제가 잎이 오그라지는 그 칼슘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우스에서는. 네. 근데 지금 원래는 아직까지는 뭐 심하진 않아요. 그 칼슘 부족 현상이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런 거. 아, 이게 지금 칼슘 부족 현상이에요? 예. 정상 잎으로 돌아왔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고요. 네. 6매, 얘가 6매, 6매, 7매거든요. 6매, 7매가 약간 지금 칼슘 부족이 온 거예요? 예. 이게 하면 잎이 얼룩덜룩 하잖아요. 네. 왔는데, 지금 이제 새 그거 난 거는 안. 괜찮네요. 예, 정상적으로 잎이 돌아갔지. 발근이 잘 됐다는 얘기. 20%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20%하고 발근제하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소네트하고. 예. 아, 그게 20%예요? 예. 20 퍼트. 예. 이게 500 1리터. 아, 1리터예요? 예. 이거 관조하시는 거예요? 예, 관조하죠. 칼슘은 새뿌리에 선단에서밖에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날 때 새뿌리가 좀 많이 나야지 1년 내에 안 오그라지고 좀 좋은 포도를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뭐 관건이죠. 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5년생입니다. 5년생이요? 예. 아니 매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새뿌리가 납니다, 포도는. 근데 이제 봄에 나는 뿌리로 가지고 가을까지 가기 때문에 얘들이 있고 크고 뭐 하는 것들을 지금 뿌리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뿌리가 좀 많이 나고 잔뿌리가 많이만 난다면은 농사짓기가 별 문제가 없죠. 하우스의 가장 문제가 염류 직접, 그러니까 비료를 안 맞기 때문에 염류 직접이라든지 또 이제 거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인이 알을 키우려고 거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시가 높아가지고 뿌리가 잘 못 내려요.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20%를 관주를 하고 그러고 이제 소네트 뿌리를 잘 나기로 하는 발근제를 소네트로 넣어서 그렇게 했죠. 아, 20%를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20%는 포도 잎이 5, 6매 되었을 때 관주를 했죠. 20%를 600평당 2병, 600평에 2병. 1리터짜리 2병을 넣어서 이시를 어느 정도 낮춰놓고 거기다 발근제를 넣어서 소네트를 넣어서 발근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원래 염도가 얼마인데 얼마나 떨어집니까? 2점 얼마에서 3점 얼마까지 올라가는데, 뭐 1점 얼마 아니면은 0점 얼마 이 정도로 떨어뜨려지는 거죠. 진짜 많이 떨어지는데? 예.
우선 왼쪽에 인산비료 지수가 5%, 인산이 20%, 가리가 5%, 또 오른쪽에 있는 칼슘 비료는 지수가 10%, 가리고토가 각각 2%, 칼슘이 15%, 네, 미량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물 1리터에 인산과 칼슘을 50ml씩 섞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탁도가 뿌얘지죠. 이런 형태가 인산과 칼슘, 인산과 철, 다른 무기 원소들하고 결합됐을 때 우리 토양에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용화가 되죠. 인산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또 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작물 재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0포트를 같은 양인 50ml를 섞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뿌였던 탁도가 투명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포트는 칼슘과 고토, 가리, 또 그 철, 각종 미량 요소들을 코팅을 해서 인산과 분리를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토양에 20포트를 관주하시게 되면 이러한 인산염이 발생이 된 염류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깨끗하게 풀리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20포트 그때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1년에 한 2번 정도는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언제 넣으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3 내지 한 5매 됐을 때 영양교대기 앞에 원래 영양교대기가 6, 7매에서 영양교대기 저장양분에서 생성양분으로 영양교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잎이 이상해집니다. 그 칼슘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거죠. 지금 1차 지배는 처리한 지가 한 5, 6일 됐으니까 앞으로 한 5, 6일 있다가 2차 지배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다시 한번 예. 20포트를 예. 저는 더 한 번 더 추천을 드린다면 2차 비대기 들어갈 때 그 전에 영양생장기이기 때문에 또 비료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내 염도가 많이 높아지니까 2차 비대기 직전에 한 번 더 써주시는 게 당도 올리는 데나 아니면 산도를 떨어뜨리는 데나 또 아니면은 알을 좀 비대시키거나 그런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몇초 나옵니까? 0.39. 0.39 나왔네요? 예. 포도는 2 이상 넘어가면 안 돼. 0.39 넘어가면 안 된다? 예. 이게 그럼 그때는 얼마였어요? 마에 갈 땐 3.2, 3.3 이래 갔죠. 이치가 높다는 거는 거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비료량이 많아서 당도가 못 올라가고 16, 17에서 출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이치를 꼭 낮추어야 한다. 이래서 사장님하고 연락이 돼서 20포트를 이제 넣어 본 거죠. 20포트는 칼슘과 철과 다른 무기염들을 다 킬레이터하기 때문에 코팅을 해서 인산과 붙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염이 진행이 되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습니다. 인산이나 칼슘이나 다 새뿌리에서 먹어요. 또 미량요소에서도 새뿌리에서 먹고요. 근데 인산으로 인해서 새뿌리에서 먹을 수 있는 영양요소들이 현저히 적어지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신초의 생장이나 옆폭의 넓이가 넓어진다거나 아니면 아래 비대나 비리신장이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거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나무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pH. pH. 6이네요, 6? 예. 7에서 6 정도까지가 적정 pH. 지금 적정 pH, 네네. 적정 EC. 예. 상태가 좋네요. 예. 토양에 들어가서 작용을 할 수 있는 pH 범위가 있어요. 이 pH 범위가 4에서 8 사이에
그 pH를 조정을 합니다. 이제 그 토양산도가 낮은 것들은 높여주고 높은 것들은 낮춰주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시가 7.6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토양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온하우스인데 이게 순도 이렇게 뭐 튼튼하지 않고요. 굉장히 가늘게 나오고 열매의 맺힘 현상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시 버트를 넣고 나서 순이 굉장히 굵게 나옵니다. 튼튼하게. 그 다음에 알도 열매도 튼튼하게 나오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다시 토양 검정을 또 받았어요. 보름 정도 후에요. 근데 이시가 7.6에서 3.6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가 측정을 한 거는 2.54 이제 떨어졌거든요. 모든 뿌리 내림이나 뭐 성장이나 이런 거는 1차적으로 병원균에 문제가 없다면 다 근본적인 원인이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을 개선하지 않고는 작물의 정상 생육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